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수화 기재계의 전체적인 육효의 간단한 정리와 아울러서 초효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재라 하는 것은 강류의 지위가라고 하는 것이 음양의 지위가 무일불당이라 해서 바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재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6효가 모두 다 정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당당자로 써서 그 어느 것 하나 정이 아닌 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 3, 5는 양위인데 그것이 구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2, 4, 6은 바로 음의 자리로서 육으로서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주영 64개의 가운데에 기재의 육효처럼 가장 정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완성될 만큼 바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당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면, 완성한 데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완성하고서부터는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장전된 변시호 언의와 만약에 장차 구제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이것이 곧 좋은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 미제하니 오늘날 이미 성취해버렸으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 할 일이 없으면 변지시 불호거려라. 곧 이것은 좋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 정오의 햇살이라 밝은 것은 좋지만 일중적칙이라 정오의 햇살은 반드시 석양으로 기울러가는 형태로 넘어서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점이 기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기재궤라든지 육효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사, 이것들에는 모두 경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미 이룩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경계의 말로 단사와 효사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 당연야라, 바로 이 때시자가 이미 성공한 때에는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재라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아냐면, 당나라 시 한 수를 빌려 말하면 장설만정 화색호로되 사람들은 길이길이 뜰에 가득한 꽃빛이 아름답다라고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일지홍시 일지공이라 한 가지의 붉게 핀 꽃은 더 이상 필 수 없는 앞으로의 빈 가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나라의 성이 당시고 당구라는 시인이 초공에게 주는 시에서 기재와 같은 이런 글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초구라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데서 더 이루어지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나 내기류나며 그 수레를 당긴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려고 한 수레를
뒤에서 당기니까 앞으로 못 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꼬리를 물에 적시면 모든 동물은 물을 건너갈 때 꼬리가 적시면 물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묵으리라. 기륜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의가 묵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애기륜이나 그 꼬리에 물이 적신다라는 것은 바로 불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제미감이라 물을 건너려고 하면서도 감히 서둘지 않는 모습을 바로 유기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서둘지 말라라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육이라 하는 것은 구호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응관계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완성하고 나면 신화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음이기 때문에 부인과 같은 것인데, 부인이라는 것은 가마를 타고 가려면 가리개가 있어야,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리개가 있어야 그걸 가리고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수레나 가마에 그 가리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월상자는. 그러면 가마를 타고 갈 수가 없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를 만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을 부인이 탄 가마에 가리개를 잃어버린 꼴이 되니, 자, 이래서 구호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물축이라도 더 이상 뒤쫓지 않는다 할지라도 7일이면 바로 6효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잃었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니까 서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상활 7일득이라 하는 것은 중도이기 때문이고, 바로 왜 그러느냐, 구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일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현인에게 몸을 낮추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할 수 있는 바를 잃었다가 가마의 덮개를 잃었다가 나온 것입니다. 자, 구삼이라 하는 것은 고종이 귀방을, 저 오랑캐 지방을 정벌해서 3년 만에야 승리한 꼴이니, 이러한 일은 소인들이 바로 정벌을 일삼으면 안 되는 일이고, 대인만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로 경계한 말을 소인들은 이런 일을 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년 극지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전쟁했다라는 것은 나라가 경제가 피폐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전쟁을 오래 하면 바로 나라가 수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이후 극한이 3년이라는 오랜 후에야 이루어지니 승리할 수 있으니, 여기 역시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어지간하면 이적의 정벌도 조심해야 되고, 정벌 나가도 빨리 성취가 안 되니까 많은 경제력을 소모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바라는 글인 것입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이 유라는 것은 뭐냐면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을 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 구멍이 날까봐, 그러면 배에 구멍이 나면 옛날에는 뭘 했느냐, 헌 옷가지나 헌 솜가지로 그걸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바로 헌 옷이나 솜가지를 의열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행여나 침몰할까봐 미리미리 헌 옷가지를 둔다, 이 말은 잘 미리 대비해서 종일견이라 하루 종일 행여나 배
침몰할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느니라. 벌써 육사라고 하는 것은 상궤를 넘어서서 하궤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망하려고 하는, 마치 배가 가라앉듯이 지난날에 이루어놨던 그 부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헌솜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하루 종일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바로 이렇게 종일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찝찝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의심한 바가 있어서 뭔가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일토록 경계해서 또 조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애비개구하야 미리미리 대비하고 조심을 하여 색주지루라, 배가 물이 셀까봐 그것을 막듯이 망해가는 조짐을 우리는 막아낼 수밖에 없다가 육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이 성취되어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건을 외적으로 꾸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이웃집에서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낸 것보다는, 이 말은 소를 잡는 것은 크게 물건을 갖춘 것입니다. 외적인 물건을 갖춘 것보다는 서쪽 집에 약제라고 하는 것은 여름 제사로 물건을 가장 재물을 적게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로 간촐한 제사를 말한 것입니다. 간촐한 제사는 정성이 우선된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물이 적은 반면에 정성은 넘쳐나야 하는 것이 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은 적어도 정성을 다하여 지내면 실제로 신으로부터 그 복을 받는 그런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해서 제사상이 풍부한 것보다는, 이 글을 거꾸로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물은 적어도 정성을 다하는 서쪽 이웃집 제사만 못하다라고 해서 구호 역시도 바로 외적인 물자를 중시하지 말고 내면으로 내실을 기하여야 이미 이뤄놓은 것을 지킬 수 있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린사로 부려 설인지 시하니 동쪽 집에서 성대한 제사상은 서쪽 집에서 하는 때만 갖지 못하는 것이니, 바로 실제로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대례로 아주 크게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불여박하니 너무 성대하게 외적으로 물건으로 성대한 것은 차라리 물건이 박하고 정성이 후한 것만 갖지 못하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자무수라, 바로 이 걸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받음이 없다라는 것은 물자만 풍부하고 마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동쪽 이웃에 주황과 같이 한 사람들의 풍부한 물자는 저 서쪽 이웃의 문왕처럼 덕이 융성한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륙은 유기수라, 꼬리만 적셔도 동물은 물을 건너기가 힘든 것인데 머리까지 물에 빠져버리면 이 동물은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 위태롭느니라. 그래서 동물들은 강을 건너갈 때 항상 고개를 짙게 들고 꼬리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까지 강물로 가보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물이 적셔지면 위태로우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고. 바로 부자의 마지막 단계는 이와 같은 대로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섭수유수, 물을 건너면서 머리를 이미 적셔버렸으니 이것은 불계지위라, 미리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위태로운 꼴을 당해서 결국 망하긴, 모두 다 망해버린 살림살이의
이르게 됨을 비유로 쓴 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구라 하는 것은 그 바퀴를 뒤에서 끈다가 주자께서 말씀하신 바 같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초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기 때문에 유김이라고 해서 그 꼬리를 말한 것은 상전 바로 위에는 앞이라고 즉 머리로 본다면 아래는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 그래서 초효가 꼬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역 건계에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용의 머리가 위로 쳐들고 올라가는 걸로 했을 때 위가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형상으로 말할 때 그런 것입니다. 자, 이래서 꼬리와 바퀴라 하는 것은 초효를 말하고 있는 상징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말도록 하는 것이 끌어당기다와 적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꼬리와 바퀴는 초효의 자리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밑에 있다 또는 가장 밑에 있는 꼬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륜적 거불전이요 수레바퀴를 뒤에서 앞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못 가도록 당기면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유미저 바로 꼬리가 물에 젖으면 여우는 물을 건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미 이루어진 기재궤는 더 이상 앞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애륜과 유미라 하는 것은 여건기 늠름지심이 유약차자라 또한 그 늠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여기서는 늠름지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늠름이 조심하는 마음이 이와 같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약진 애륜적 거불능전이요. 만약에 정말로 수레를 뒤에서 끌면 수레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법이고 만약 정말로 꼬리가 적셔지면 이 여우라는 것은 물을 건너지 못하는 법이다. 바로 이른바 소호가 흘제의 유기미는 무유리하라. 작은 여우가 거의 다 강을 건너갔는데 거의 건너갔다란 말은 그야말로 100리길을 간 사람이 90리 정도 갔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꼬리가 적셔붙다면 다 건너갔다가 건너지 못한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유리라 하니 이로울 바 없다라는 말이 있으니 차는 지연 기 근계 부르지 상이 유약차니 여기에서는 단지 그 부르를 근계 생각지 못한 걱정거리를 미리미리 삼가하고 경계한 상이 유약차하니 이와 같이 바로 근계의 부르를 늠름지심으로 연결지어 보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의 불안스러운 모습을 여기는 늠름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늠름이라는 문자가 너무나 기상이 그야말로 대단히 뛰어난 장군의 기상을 늠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스러운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택괴 보시면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고 태교에서 나왔듯이 기망기망이라는 것은 그 행여 망할까 이것이 늠름지심이에요. 여기에 해석은 그 망하고 그 망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행여 망할까 그렇게 하다가 행여 망할까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라는 뜻이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삼가하는 뜻으로 말한다. 그래서 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초기에는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근계 여시면 삼가하고 경계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무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재는 한마디로 뭐에 해당되냐면 수성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이게 기재 이전까지는 창업주주하고 같아요. 왕업을 이룩하는 임금이라면 기재라고 하는 것은 왕업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점자 여시적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무구가 될 것이다. 수당 기재짓이라도 아무리 이미 이루어진 때에 해당되더라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공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소리예요. 자,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인으로 보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제 기재짓 초한이 오히려 지금은 이미 성공한 초기에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 갖고 막 올라간 자리예요. 이것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부임하면 처음에 그 자리에 부임하면 지금 막 대통령에 취임한 저 대통령은 유미지어 진타요. 그 의지가 오히려 아직 모두 떨어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한번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강기는 제일 처음부터 부정을 저지르질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강기란 말을 거꾸로 하면 기강이 돼요. 그 강기는 유미지어 진이라 오히려 모두 다 풀어지질 않아요. 처음은 성공하고 딱 그 처음 자리에 설 때는 절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에 군웅 개구면 그래요. 아직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조심할 수 있는 그때에 조심해버리면 유가무구라 오히려 아직은 괜찮아요. 국회의원 막 당선하고 뭔가 한번 내보려고 한 사람들 그때는 뭔가 좀 다 조심해요. 그러나 이게 국회의원 몇 년 해먹다가 나면 그때부터는 의지고 기강이고 사라져요. 여기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원이익이 제초이 바로 그 처음 단계에 있음으로써 능히 조심해서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무너지기 전에 조심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상활내기류는 그 수레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당긴 것은 바로 더 이상 쉽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조심해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 이게 괜찮아요. 이게 의리상 나쁘질 않아요. 초는 이강 거강이 응오사하니 지금 이 초구라는 것은 양으로서 처음이라는 첫 자리에 거한 데다가 이게 정의인데다가 또 누구를 만나느냐, 육사의 정응을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올바르고. 그러니 당제지시하야 바로 이 기재의 시초를 당했단 말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룩된 시초를 당해서 용어상징이라 위로 올라가는데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구김살이 없고 육사가 또 끌어주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경계해서 앞으로 더 가지 못하도록,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한 것이에요.
주자발 예륜과 유미라 하는 것은 수레바퀴를 뒤에서 당기고 꼬리가 물에 적셨다라는 것은 시인은 지쟁, 사자시우니 이것은 조그만 시간을 가지고 쟁자는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다툰다 해도 되고 거기에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뭔 말이냐, 욕도미도지간이란 말이 가고 싶고 가고는 싶고 아직은 가지는 않고 이럴까 말까 이럴 때가, 이 말은 딱 글자 한자만 바꾸면 뭔 글자로 바뀌느냐, 욕동미동지간이에요. 이게 움직일 동한데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사이, 이것이 주자가 말씀하신 조그마한 시간에서 이게 나눠진 것이라고. 바로 움직이려고 한데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 잠깐의 사이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불시불욕제라, 이것은 모든 것을 더 이상 구제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더 구제하고 싶지만 시요제이, 이것은 구제하기를 요하면서도 미감 경제니 감히 가볍게 덤벼들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구제하러 가긴 가되 수레가 가려고 하면 한 걸음 더 붙잡아 가지고 다시 생각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륜이에요. 그래서 영 수레를 못 박아본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하는 그 발길을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조조는 항상 적들과 대처해서 전쟁을 딱 벌이려고 할 때 의사가 안 하나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여불역전이라, 마치 싸우기를 원하지 않은 것처럼 딱 버틴 거예요. 바로 이런 여유를 갖고 싸우면서 조조가 온갖 지계로 승리를 했지 경거망동해서 나간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나가려는 수레를 붙잡고 다시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대처한다는 뜻을 이렇게 조조일을 들어서 비유를 했어요. 이게 마치 조조는 싸울 적에 서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조조의 조심성이에요. 바로 이것은 노자로 빌려 말하면 소위 여해 약동 섭천지수라, 항상 여해는 형용사로서 두려워하는 모양이에요. 마치 두려워해서 마치 겨울에 차가운 냇가를 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조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 섭적 필경섭이로되 이 건너면 결국은 건너이 가겠지만 지시 왜 나 한요하야, 단지 저 강물의 추위를 두려워하면서 미감 변섭이라, 감히 곧바로 무모하게 겨울 시냇물을 겁도 없이 건너지는 않는다 이 소리예요. 건너기는 건너되 행여나 얼음 깨져가지고 차가운 강물 속에 빠질까봐 그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수레바퀴를 뒤에서 당긴다라든지 그 꼬리를 적셨다로 표현한 것입니다.